네, 이제 한 1시간, 11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1시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IBM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BM이 나쁜 회사라고는 아무 생각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문제는 싼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932년도와 1950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이 회사가 오르긴 올랐지만 한 번도 싼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질 좋은 기업을 질 좋은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려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컴퍼니의 5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영진이 카리스마가 넘쳐야 된다. 그리고 탁월한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필리피서 책이라든지 캠피서 책 다 읽어보면은 다 이제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마케팅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마케팅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얘기 좀 들어보면은 그 경영 부서가 있고 이제 관리 부서라고 하죠. 관리 부서가 있고 실제 영업 부서가 있으면은 관리 부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영업 부서에서 말하는 거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부서에서는 이제 IR 담당자는 보통 회계 부서가 하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작년 대비 매출액 30% 성장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 얘기를 영업 부서에 얘기하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업 직원이라면은 작년 대비 30% 매출 늘린 게 쉬운 일 같아요, 이게. 아, 그 탁 쫓는 소리죠, 이게. 근데 그 작년에 매출보다 올해 매출 30% 늘었는데 그건 어떻게 했는데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도 그게 30% 매출 더 늘려라 그러면은 영업 직원들이 그만두던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작년에 어떤 기업 한번 갔더니 그 회사 주가가 떡락해가지고 항의 방문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개미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러냐. 그래서 막 난동을 비웠더니 이제 그분이 그냥 뜻밖에도 그냥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주를 한잔 했는데 하다가 마지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밤이 늦어질 거 아니에요. 9시니까 너무 10시가 되니까. 마침 그 회사 본사 지하에 그 1층에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딱 나와서 밖을 보면서 그분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지만 저기 밖에 보시라고 우리 직원은 지금까지 다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를 좀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참 술 취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야 뭐 대표님을 믿고 우리 따라가는 선언에 불과하고 성격에 불과한데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 시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체를. 실제 기업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가 다녔네요. 아까 이상한 얘기 할 때는 또 빠져서 다행이네요. 이게 18,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써먹을지 모르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실제 기업이라는 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의도에서 잘 나간 애널리스트들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애널리스트일까요? 아니면은 현장 출신 애널리스트일까요? 현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던 사람이 여의도 와서 하면 잘하는 거고, 조선주 애널리스트면 조선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 잘을 하는 거고, 근데 경영이나 경제만 공부하고 현장 실무를 안 해봤던 분이 애널리스트로 앉아 있으면은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은 2세 경영자들이 들어가갖고 회사를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2세 경영자, 3세 경영자. 여러분도 대부분 직장인들이시니까 직장에 보면은 이제 뭐 그 2세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망가뜨리는 가장 테크트리 중에 전형의 테크트리가 뭐냐면은 그 회장님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만들 때 창업주였던 분들이 지금 다 임원들일 거예요, 아마. 임원들이 왔고 그분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 갓 대학 나왔고 뭐 미국에서 석사 마치고 온 친구가 회사를 맡으려고 봤더니
중력들은 전부 다 자기 아버지 뻘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빠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힘을 못 쓰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은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맥킨지라든지 그 유명한 컨설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뭔가요? 컨설팅 해달라 그러면은 이놈들이 얘기를 쫙 해줘요, 이게. 너희 회사의 문제는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이렇게 변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잖아요. 그 컨설팅을 가지고 이세가 회사를 바꾸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부분 회사는 이제 중력들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세가 밀어붙이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그냥 창업주의 회장님께서 우리가 다 믿어보고 하자. 그러면 회사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왜 망가지냐면은 컨설턴트들은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저 새는 해로운 새다고 해서 마오쩌둥이 참새 다 죽였더니 그 회충이 창궐해갖고 그냥 풍작이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많은 이제 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는 분은 아마 회장님 자녀분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들 불만이 있어요, 다들. 그리고 다들 문제점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을 컨설팅을 받아갖고 섣불리 고쳐버리면, 바꿔버리면은 그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막 자세히 살펴봤더니 영업하겠다고 돈을 받아갖고 돈을 사사로이 자기 가족들하고 회식을 했다든지 그런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영업 직원들이 쓰는 법인카 다 뺏어버려. 그리고 내역 사항자에 다 박혀버려. 그래버리면은 그런 이제 사소한 손실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직판체가 좋고 대좀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직판이 좋고 대좀 위험하다는 거 다 알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마케팅을 하나하나 바꾸는 게 그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 볼 때도 그 판매 관리비가 있고 지급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급 수수료라는 거는 이제 대리점한테 얼마큼을 팔면은 보너스도 얼마 더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쁜 거로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급 수수료가 많아진다는 거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기업에 무슨 기업을 보든지 이 회사의 그 경쟁 우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 회사의 경쟁 우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앞서 제가 소개했던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핵심 경쟁 인력이 경쟁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 에코 마케팅 직원들이 1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유튜브 쪽을 영업하는 사람이 20명이고 뭐 네이버 같은 포털을 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했었을 때 이 20명이 집단적으로 퇴사를 해버리면은 사장 바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조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학원 다녔었잖아요, 그죠? 학원에서 이타 강사들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좀 이상하게 해버리면 이타 강사가 경쟁 학원을 옮겨버리면 매출액이 유지될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경영할 때 인력 관리라든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사본을 보면은 그 직원들의 현명한 이기주의를 잘 활용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이기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도덕성과 어떤 사명감으로만 뭐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성과 보수를 확실히 챙겨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토론할 부분에 넣었는데, 이 부분 이제 이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무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여기서부터. 거대 기업들과 직접 경쟁에 맡기기 쉬운 시장은 티아라. 거래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는 못해도 상대방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의 규모에 적합한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 즉 소기업은 개미핥기 기업들에게는 금리가 당기지 않는 작은 시장을 상대해야 한다. 작은 시장에는 거대 기업이 출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예, 토론할 부분도 한번요. 토론할 부분.
전기차는 현재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다. 벤츠나 토요타, 현대차가 바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2번들. 새벽 배송이 핫하다. 이마트, 롯데마트는 멍청해서 안 들어가고 있을까?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공부할 때 니치 마켓이라고 시장이 작은 규모가 있어요. 근데 작은 규모인데 거기서 독점적인 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대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켓컬리가 이제 새벽 배송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마트가나 신세계가 이마트가 지금 스타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시장이 커질 때까지 방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갈 정도 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딱 장악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업이 경쟁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못 들어오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주위에도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업은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토론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회계 감사 부분인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부 감사인이 누군지를 안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외부 감사인이 3일 회계법인인지, 삼정 회계법인인지, 안진인지, 한영인지를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패 당하면은 이 상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패 소송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걸 아예 안 봤어요, 그걸. 근데 최근에도 상패돼가지고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 좀 했는데, 그 회계법인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겨봐야 돈 받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면서 또 난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외부 감사 법인의 규모 내가 안 봤을까 하면서 가슴을 이제 통탄을 쳐고 통탄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상패됐을 때 변호사하고 얘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상장 기업이면은 그 사이즈가 큰 회계법인만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8대 2의 법인이거든요. 매출액이 큰 데는 5,59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규모,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들은 맡기면은 이제 나중에 소송해도 한 10억 정도밖에 그 보유 현금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그 꺼질 게 없기 때문에 좀 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020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아예 그냥 지정감사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6년 동안 동일 감사인이 선임됐으면은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줄 때는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토착, 외국가 아니라 토착 회계법인, 토착 회계법인들이 이거 토착, 토착 외국가 자꾸 이름에 붙는데, 그건 나 정치적인 거 아무것도 관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토착한 그 회사, 지방 기업들과 지방의 회계법인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회계 분식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도 회계법인이 정말 열 몇 명 있는 회계법인에서 그 외부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상패돼서 소송 걸려고 보면은 이겨봐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큰 기업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손해배상 능력이거든요. 이거 제일 큰 데는 이제 2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끝에 가면 한 10억밖에 못 받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00억짜리 코타 상장 기업에 투자했다가 상패가 돼갖고 우리가 주주들이 1,000억 다 나왔다 생각해봐요. 근데 소송은 보통 10%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100억이단 말이에요, 100억. 100억인데 100억에서 변호사 비용 주고 뭐 빼고 나면 우리가 받을 돈이 여기에서 해버리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우리 돈을 얼마 못 받아요, 이게. 근데 그 기업, 큰 기업이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주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상패 종목이 없을 것 같죠? 제만 상패 당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가슴을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리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상패 종목이 없었는지,
있잖아요, 그죠? 있을 거예요, 이때가. 없으면 지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상폐되면은 회계법인을 상대 소송해야 되니까 그 감사인도 이제 어떤 감사인지 한번 보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상폐도 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뭐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도 10년 내에 몇 번은 먹을 거라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서 술을 많이 사놨거든요, 집에. 그 사이드카 때 먹을 술, 뭐 서킷 브레이크 나올 때 술 같은 거 사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술 한번 까고 그때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이제 이런 걸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이 올라와서 영업이익이 따라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매출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쥐어짜게 해갖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업 가보면 우리는 그 판매 관리비를 쥐어짜가지고 매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소위 말해서 그 노동 착취형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업은 정말 직원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기업이 좋은 거고, 아까 이수학 같은 경우는 그 지어짜기 해서 돈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원가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A, B, C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일까요? 이제 시장 점유율은 이제 30%, 30%, 30%. A, B, C 기업은 이제 잘 보이나요? 다 이제 마켓 쉐어를 30% 먹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 최대 경쟁자가 50% 먹고 있고, 얘는 30% 먹고 있고, 얘는 12% 먹고 있어요. 이거는 최대 경쟁자가 20% 먹고 있고, 15% 먹고 있고, 7% 먹고 있는데, 경쟁자 수는 3, 9, 18이에요. 이런 기업 있잖아. 그리고 그 SOE 같은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이고, 요런 기업은 뭐 골판지 기업도 이런 기업도 있고, 경쟁자가 엄청 많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A, B, C 세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왜요? 왜 B라고 해요? 최대 최대 경쟁자라는 게 기업 B가 최대 경쟁자. 넘버 원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C 다 30%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자기는 다 1등, 얘는 2등이고, 1등, 2등, 3등이고, 얘는 공동 1등이고, 얘가 3등이고, 나머지가 쭉 자다한 것들이 있고, 얘는 압도적인 1등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고, 엄청 많고.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을까요? 왜요, 그게? 독점적 사업, 시장 우월적 사업. 근데 그게 왜 좋은 거죠, 그게? A. 왜 좋은 거죠? 시장 판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차상위 기업이랑 차차상위 기업보다도 자기가 1등에 있고, 그다음에 시장 경쟁자는 18군데지만은 3기업체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경쟁자는 마켓 쉐어를 많이 못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구도로 사실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규모의 경제를 더 키워가면은 더 독점적인 지위로 갈 가능성이 큰 업체니까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평온할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를 보는 거예요. 2008년, 1998년 같은 때. 그러면은 이 세계의 이제 어떤 마켓쉐어를 갖고 있었을 때 위기가 오면은 누가 망하겠냐고요, 이제. 망할 기업이 많은 곳이. 여기가 제일 많이 망하죠, 이게. 그러면 이 경쟁 기업들이 망하면은 그 쉐어, 그 점유율도 누가 먹을까요, 이거? 얘가 먹는다고,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위기가 오잖아요. 같이 힘들었다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엄청 힘들어질 때도 같이 힘들어졌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있으니까 2호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자고 났더니 다시 성수역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위기가 와가지고 박살이 나고 나니까 우두둑 망했어요, 이게. 망한 거를 얘가 주워 먹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주 자고 났더니 저기 수원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기업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 투자를 할 때는 상대를 자꾸 봐야 돼요, 상대. 그러니까 이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산업 환경 속에서 이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의 내가 있는지 이런 걸 봐야지 그 단서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28페이지부터 제가 쭉 읽은 건데요. 제가 목이 아픈 관계로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사무실 읽어주시려고 그러면. 맞아. 이거 가까이 와서 요거 가지고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1번. 네, 1번 시장에 연연하지 말라. 왜 지능 게임에 승부를 거는가? 시장의 추이를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물며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시장일까?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오르내리는 큰 주가 변동 때마다 우리가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도사가 있다고 해도 개별주 10배 수익이 나는 슈퍼스톡보다는 낮은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게임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잃는다. 2.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예측을 반복할수록 대부분 망신만 당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할 때 아주 잘해봐야 절반 정도만 맞힐 수 있지만 잘못하면 거의 다 틀린다. 3. 주식시장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신이 만든 최고의 장치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기지 못할 게임에 승부를 걸지 말라. 당신의 시간을 더 값지게 쓸 일들이 있다. 4. 우리는 주식시장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산다. 시장에 연연해하지 말고 개별 종목들과 사업 내용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낫다. 5. 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라. 주식시장을 그 본래 목적, 즉 기업 내용에 주목하라. 위대한 주식들을 비싸지 않게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하라. 그 밖에 나머지 시장은 신경 쓰지 말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말한 게 아니라 이 캠피서와 필립스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장을 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이제 분석액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진핑이 분석액류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캠피서 얘기고 그 캠피서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볼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보자는 거고 이 책을 통해서 그걸 더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내가 몇 페이지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오늘 밤새 해야겠는데요. 그럼 지금 몇 시? 이거 또 하네. 그럼 제가 이거 끝까지 갔다 한번 와볼게요. 요거는 요거. 다 왔네요. 아니 이게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 방법은 이제 내가 기회다라고 선전하는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투자 기회라는 거는 그 정말 빨리 그냥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빨리 잡는다고 해서 단타치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회라는 여기서는 거는 뭐 며칠씩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빨리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다가 좋은 기회다 싶으면은 딱 낚아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군중과 반대 독자로 가야 되는데 군중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무슨 동호회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무슨 강성주주 동호회가 있고 무슨 뭐 평생 투자 동호회가 있는데 어떤 종목에 동호회가 있다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바이오조도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강성주주 동호회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종목 치면은 그 종목의 안티는 전부 다 강퇴시키고 찬티로만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역전적으로 하는지 회사하고도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그 정보에
안심을 하고 들어가는 순간 군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이 군중이 없는 종목, 동호회가 없는 종목인데 그 친구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도깨미다 그러면서 뭐라더라고. 이 친구들은 공매도 세력과 싸우는 어려운 분들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 공매도 세력이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공매도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쏘서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군중에 좀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좀 그런 동호회가 있는 종목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같은 6번 같은 건데 애널리스트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가 있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현행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만큼 잘 설명해 준 분이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 분들 리포터를 볼 때 주의할 거는 그 목표 주가 이런 건 잘 보시지 마시고 어떤 논리로 어떠한 흐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셨다가 이제 한 번씩 사이드카가 울린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때 한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은 기업 중에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커버하는 기업 그 애널리스트들이 3, 4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목에 투자해 갖고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포트 한 장이 최근에 나온 적이 없는 기업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그런 종목을 이제 강추했다가는 이제 욕 들어먹기 굉장히 좋아요 또. 그리고 또 그 네가 물렸으니까 이거 엑시트 하려고 세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회사별로 자기 회사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택시 100대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택시 기사가 한 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일정하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택시 한 대가 1년에 1,000만 원씩을 회사에 돈을 벌어준다면 100대가 있으니까 10억을 벌 수 있는 게 회사의 체력인 거는 회사 경영자도 알고 있고 밑에 직원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기업 분석하면서 이 택시는 다른 택시하고 틀려가지고 택시 한 대당 1억을 벌 수 있어서 이 회사는 100억을 벌 회사라고 소문 막 내고 댕기면은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주가가 안 움직이면 괜찮아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2년에 10억을 벌기 때문에 시총이 한 뭐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는데 어떤 놈이 나 같은 놈이 나가고 이 회사는 100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뻥을 쳐가지고 회사가 주가가 1,000억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억 유지가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빠지면 회사 전화해갖고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과도하게 예측을 해갖고 우리만 욕들어 먹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회사에서는 아예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탐방을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하고 얘기 못 하겠다. 우리 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그냥 과도하게 평가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은 아예 탐방 안 받아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거 전화해가지고 CISW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CISW 하면은 아 CS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외국계구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좀 낙관주의적으로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악의적으로 이제 그냥 왜곡해서 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끊어 주시고요. 이제 Q&A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